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단 1초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검은 콩이 건강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좋으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줄여주며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은 콩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만 해도, 특히 제가 곧 언급할 3가지 매우 흔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단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의 신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 3가지 음식은 모두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의 매일 먹는 음식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동안 먹었는데 괜찮았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나이부터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점차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며 소화액 분비는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 능력 또한 감소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들은 우리 몸이 음식을 조합하는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조합만으로도 몸은 배가 부풀어 오르고 허리가 무거워지며 아침에 얼굴이 붓고 야간효가 잦아지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식탁 위에서의 아주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내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후의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검은 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층의 거의 70%가 잘못된 시간에 검은 콩을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조합하여 좋은 효과를 크게 줄이고 심지어 간,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검은 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익숙한 음식들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50세를 넘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검은 콩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될 3가지 음식을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이 여러분의 신장, 소화, 뼈 그리고 혈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검은 콩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몸이 더 잘 흡수하고 더 깊이 잠들고 소화를 편안하게 하며 특히 신장이 매일 부담을 덜고 몸속에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돕는 3가지 황금 조합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과 자녀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담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10년, 20년 전부터 이어온 낡은 습관이 아닌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해서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검은 콩과 잘못 결합하기만 해도 몸 특히 신장에 해를 끼칠 만큼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검은 콩과 상극인 3가지 음식을 차례로 지목하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것들을 함께 먹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빈속에 우유와 검은 콩 마시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적인 조합처럼 보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매우 놀라실 겁니다. 이 2가지 음식이 빈속의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유의 칼슘과 검은 콩의 인철분 성분이 서로 엉겨붙어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작은 알갱이를 만듭니다. 이 알갱이들은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튼튼해서 이 반응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몸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아침에
검은콩 우유 한 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김철수 님의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침에 검은콩 우유를 마신 지 3주 만에 그는 계속해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습관을 버리고 2가지를 3시간 간격으로 마시자 그의 배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음식 2가지를 합친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번째 실수, 소고기와 함께 검은 콩밥 먹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영양이 풍부한 식사라고 생각하며 소고기국에 검은 콩밥을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검은 콩의 섬유질이 거의 스펀지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을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는 데는 매우 좋지만 소고기의 귀중한 햄철, 히미터의 아이언까지 흡수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노년층,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원래 철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만약 무심코 검은 콩이 소고기의 철분을 담아버리게 둔다면 몸은 에너지가 더욱 부족해져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운동 시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가벼운 빈혈 진단을 받지만 매일 꾸준히 고기를 먹는데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67살의 박영자 님이라는 한 아주머니는 제게 소고기국을 아주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항상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소고기국을 검은 콩밥과 자주 먹는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2 음식을 연달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고기를 먹는 날 잡곡밥으로 바꾼 후 그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검은 콩과 소고기 양쪽의 이 점을 잃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실수, 검은 콩물과 치즈 또는 요구르트 함께 마시기입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적지 않은 중년 여성분들이 검은 콩물과 저지방 치즈나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은 콩의 인과 치즈의 칼슘은 궁합이 맞지 않아 몸이 둘 다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더 뚜렷하게 만듭니다. 저는 64살의 이정숙 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검은 콩물을 마시고 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녀가 얻은 유일한 것은 점점 심해지는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이 조합을 중단하자 단 2주 만에 그녀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많이 먹거나 좋게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먹으면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 왜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으로 여겨질까요? 올바르게 먹을 때 검은 콩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약 4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옛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를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중년 및 노년층의 약한 소화기관에 적합합니다. 또한 검은 콩은 특유의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은 콩의 수용성 섬유질은 장 활동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며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점차 감소하고 흡수율이 떨어지며 나이에 따른 근육 손실로 인해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가볍고 효과적인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62살의 최민호 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오랜 무릎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일주일에 3번 검은 콩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5주 만에 그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몸이 필요한 종류의 단백질을 올바르게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검은 콩을 먹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하셨을 테니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조합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년이 적용해야 할 황금 삼총사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두 공급원이 만나면 몸은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 또는 회복기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반숙 달걀을 곁들인 검은 콩밥 한 그릇은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완벽한 점심 식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검은 콩과 현미 또는 잡곡입니다. 검은 콩의 섬유질과 현미의 느린 탄수화물을 결합하면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안전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심장과 뇌에 좋은 오메가3을 더하고 싶다면 호두 몇 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검은 콩과 미역입니다. 이 조합은 몸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을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일했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매우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은 콩을 먹고 몸이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검은 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바르게 먹으면 검은 콩은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늙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검은 콩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나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에는 한국인의 생일 산후조리 건강과 연결된 음식인 미역 역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절대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효능을 모두 잃게 만드는 섭취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미역이 어떻게 좋고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미역국에 파 넣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의 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 국 끓이는 마지막 단계에 파를 듬뿍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가 미역의 뼈에 대한 효능 대부분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유황 화합물이 있는데 이 물질이 미역의 천연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이 뼈에 붙는 것을 돕는 중요한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칼슘을 얻기 위해 미역을 먹지만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화분에 물을 부으려 하지만 화분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담아둘 수 없습니다. 정순자 여사님이 바로 그 명확한 예입니다. 수년간 파를 넣은 미역국을 먹은 후 그녀의 뼈는 더 튼튼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해지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파 없이 미역국을 끓이는 것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들기름으로 미역 볶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들기름이 향긋하고 뇌와 혈관에 좋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생으로 사용하거나 아주 약한 불에서 조리할 때만 안전합니다. 만약 미역을 볶거나 고온에서 볶으면 들기름은 강하게 산화되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많은 식품 안전기관에서 장기간 축적될 경우 해롭다고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바삭하게 먹으려고 살짝만 볶는 건데 괜찮지 않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노년층은 해독 시스템이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67이 된 우리 몸은 배출하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을 볶고 싶다면 참기름이나 가벼운 올리브유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기름들은 열에 더 강하고 뼈관절 심혈관 간 신장 건강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짠 음식과 미역 함께 먹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가정이 미역국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김치 생선 조림 젓갈을 추가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평범하지만 그런 식사의 소금 양은 권장량의 두세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염분은 몸이 수분을 유지하게 하여 혈압을 높이고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하며
신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다리가 붓거나 고혈압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미역국과 짠 반찬, 조합은 몸을 무겁게 하고 장기간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살의 강병호 님이라는 남자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다리는 항상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좋다고 생각하며 김치와 함께 미역국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금의 양이 그의 몸이 수분을 더 많이 유지하게 하고 붓기를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김치를 줄이고 국을 더 싱겁게 먹자 그의 다리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미역을 공정하게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먹는다면 미역은 정말로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몸 밖으로 중금속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오염에 노출됩니다. 알긴산은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장 내부의 불필요한 것들을 깨끗하게 쓸어냅니다. 둘째, 미역에는 많은 연구에서 면역 체계에 이롭다고 보는 천연 활성 물질인 후코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노년층이 매우 흔하게 겪는 몸 내부의 가벼운 염증 상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미역은 천연 철분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물질은 합성 보충제처럼 변비를 유발하지 않으며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넷째, 미역은 혈관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탄력이 감소하며 혈액이 더 진해지고 몸의 활동이 줄어드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미역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무거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70살의 오상훈님은 제게 일주일에 3번 미역을 먹은 후 다리가 더 가벼워지고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미역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본 현상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믿기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부분입니다. 미역은 무엇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평범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양생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미역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고품질의 철분과 콜라겐을 제공하고 미역은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혈액을 보충하고 심혈관에 좋은 식사를 만듭니다. 피곤하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또는 건강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미역과 북어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가정이 알고 있는 음식이지만 왜 그렇게 좋은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북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며 손발이 차거나 날씨 변화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북어는 기억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에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역과 표고버섯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혈관 청소 듀오입니다. 표고버섯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미역은 독소와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간이 약하거나 식사 후 자주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조합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미역은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노년의 몸을 위한 바다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3가지 실수를 피하고 이 3가지 황금 조합법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미역은 여러분이 가볍고 건강하며 평온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미역이 자연의 혈액 정화제라면 표고버섯은 살림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앞의 두 부분과 마찬가지로 영양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진정으로 발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표고버섯을 먹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복통을 겪으며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표고버섯을
더 깊이 좋은 점과 피해야 할 점 모두를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장이 약해지며 근육이 점차 얇아질 때 식품을 조리하고 조합하는 방식의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장기간의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실수 일덜 익히거나 생으로 먹기.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 58살의 김미경 님이라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표고버섯, 특히 버섯 볶음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요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녀가 매우 빨리 볶고 몇 번 뒤적인 후 불을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익혀야 영양소가 보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 때문에 그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가벼운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원인이 덜 익은 버섯볶음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표고버섯 표면에는 소량의 자연 발생 세균이 붙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장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으면 소화 능력이 약한 노년층의 몸은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약을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버섯을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동안 담가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 볶거나 요리할 때 중간 불을 유지하고 약 5분에서 7분 동안 버섯을 뒤적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버섯이 잘 익고 특유의 향긋한 맛을 유지하면서 장에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 통풍 환자가 표고버섯을 너무 자주 먹는 것. 표고버섯은 매우 좋지만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에 일정량의 천연 퓨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이 몸에 들어가면 요산으로 전환되고 만약 먹는 사람이 이미 요산 수치가 높다면 몸은 더 강하게 반응하여 관절 통증, 부기 또는 발가락, 손가락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저는 65살의 윤석훈 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매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붉은 고기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반년 동안 계속해서 관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매일 표고버섯을 먹는 습관을 버리고 달걀, 두부, 녹색 채소와 같이 퓨린이 적은 음식으로 바꾸자 통증 상태는 단 2주 만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표고버섯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반응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저는 여러분이 표고버섯을 더 공정한 시선으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먹는다면 표고버섯은 정말로 드문 자연의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건강한 세포를 지원하는 능력입니다. 버섯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갖는 두 가지 천연 화합물인 베타글루칸과 렌틴안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몸속 세포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표고버섯은 약처럼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나이로 인한 쇠약을 부드럽게 이겨내도록 돕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에 대한 이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유연성을 잃기 시작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표고버섯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데 몸이 매우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종종 몸이 더 가벼워지고 식사 후 피로가 덜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노년층에게 표고버섯을 권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억력 지원 능력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쇠퇴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표고버섯을 먹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자고 스트레스가 줄고 아침에 정신이 더 맑아진다고 공유합니다. 저는 68살의 한명숙님을 기억하는데 그녀는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표고버섯을 추가했을 때 그녀는 더 깊이 잠들고 밤중에 더 이상 깨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40세 이후의 몸에 가장 똑똑하고 유익하게 표고버섯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표고버섯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올바른 조합 방법을 안다면 표고버섯은 여러분의 심혈관, 면역체계 소화 시스템 그리고 수면에까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조합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본 예이며 그들의 몸 자체가 그 효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살이 찔까봐, 소화가 안 될까봐, 속이 더부룩할까봐 돼지고기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표고버섯과 함께 요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고버섯의 천연 활성 물질이 몸이 지방을 더 깊게 분해하도록 도와 식후에 무거운 느낌을 줄여줍니다. 돼지고기는 근육에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음식은 부드럽고 향기로우며 매우 흡수가 잘 됩니다. 이것은 자주 쑤시고 아프거나 근력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이것은 한국 요리에서 가장 순한 유호 중 하나입니다. 미역은 몸을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혈관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한편 표고버섯은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는 능력이 있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국으로 끓이면 가볍지만 매우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되며 특히 고지혈증이 있거나 오후에 자주 피곤하거나 간이 항상 가볍게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입니다. 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의 안정, 특히 수면과 정신 상태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영지버섯은 오랫동안 이완을 돕고 저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는 세포가 효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버섯을 함께 약한 불로 끓이면 가볍지만 몸에 천천히 스며들어 정신을 더 편안하게 하고 피곤한 날들로부터 몸이 회복되도록 돕는 찜 요리나 차가 됩니다. 표고버섯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본래 부드럽고 순하며 규칙적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표고버섯은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서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음식과 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표고버섯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매 식사를 더 섬세하고 완전하며 매일 즐길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3가지 식품인 검은콩, 미역, 표고버섯을 모두 이해한 후 다음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가,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요리하기 쉽고 먹기 쉬우며 특히 40세 이상에게 적합한 9가지 황금 레시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편, 여러분이 매일 식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앞에 3부분이 수년 동안 익숙한 식사 속에 조용히 존재해 온 실수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낡은 습관을 버리고 40세 이후의 몸에 더 똑똑하고 더 가볍고 더 적합한 식사 방식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의 손에 영양의 열쇠 세트를 쥐어주고 있다고 상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종류의 열쇠가 아니라 가족의 작은 주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박하고 쉬운 열쇠들입니다. 수년간 중년 및 노년층의 건강을 듣고 지켜보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40세 이후 우리의 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흡수 능력이 감소합니다. 호르몬이 변합니다. 근육이 점차 위축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나이대의 몸은 먹는 방식에 더 민감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선택하기만 하면 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단 하나의 음식이라도 몸은 쉽게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장기간의 통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공유할 9가지 레시피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자신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돌보는 방법인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한 주 매 식사가 조금씩 바뀌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는 한 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더 가벼워지고 숨이 더 깊어지고 잠이 더 잘 오고 걸음이 더 안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3가지 전통식품인 검은콩, 미역, 표고버섯 사이의 합리적인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 음식, 각 이점, 각 조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왜 그것들이 40세 이후를 위한 황금 레시피라고 불리는지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은콩밥과 달걀을 함께 먹을 때 여러분은 몸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튼튼하고 허리 통증이 줄며 걷기도 더 가벼워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단백질이 부족하여 약하고 어지럽고 장기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따뜻한 검은콩밥 한 그릇에 반숙 달걀을 곁들이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이 쉽게 소화하고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먹어도 몸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소고기 미역국은 부드러운 보혈제와 같습니다. 소고기는 천연 철분을 공급하고 미역은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몸이 혈관 속에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소고기 미역국 한 그릇은 정신을 더 맑게 하고 움직임을 더 가볍게 하며 머리가 무겁거나 나른한 느낌을 줄여줍니다. 미역과 북어국은 몸이 차갑거나 손발이 차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날에 적합합니다. 북어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역은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70살의 한 남자 어르신이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올 때 더 이상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고 기분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을 깊이 못 자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미역과 표고버섯국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표고버섯은 몸이 지방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돕고 미역은 장에서부터 혈관까지 부드럽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국은 몸이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 가벼움이 필요한 저녁에 매우 적합합니다. 제가 항상 다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검은 콩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콩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유나 치즈와 3시간 간격을 두고 검은 콩물을 마시면 몸은 식물성 단백질을 흡수하면서도 영양소가 서로 얽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콩물 마시는 방법을 조정한 후 많은 노년층이 배가 더 편안해지고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음식은 돼지고기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노년층은 소화가 어렵거나 살이 찔까봐 돼지고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돼지고기를 표고버섯과 함께 요리하면 버섯이 몸이 지방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돕고 무거운 느낌을 줄여줍니다. 이 음식은 아픈 후 회복 중인 사람이나 손발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음식 중 하나는 참기름 미역 무침입니다. 참기름은 관절을 윤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역은 장이 잘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70세 이후에 많은 할머니들이 이 음식 덕분에 변비가 줄고 배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이 먹지 않고도 소화 시스템과 혈관을 지원하고 싶다면 표고버섯 수프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버섯 몸통은 갓보다 섬유질이 더 많으며 약한 불로 끓이면 국물이 부드러운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차처럼 마시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도 더 맑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 검은 콩과 호두 5알을 넣어 지은 밥입니다. 잡곡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검은 콩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며 호두는 뇌에 이로운 천연 지방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지구력 증진 밥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기억력을 개선하고 면역함을 높이며 하루 종일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3가지 재료가 만나면 그것은 단지 식사가 아니라 뇌 혈관 소화 시스템에서부터 뼈와 관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건강이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속 작은 것들로부터 몸은 이미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레시피들을 꾸준히 적용한다면 저는 몸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가볍고 더 깊게 잠들고 소화가 더 부드럽고 정신이 더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유의 목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음식씩 한 끼씩 시작하여 매일이 지날수록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즐거워지고 하루를 더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레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뇨병 환자도 먹을 수 있나요? 미역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이 피해야 하나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비슷한 것을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제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당뇨병 환자가 검은 콩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대답은 올바른 양을 먹는다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검은 콩은 수용성 섬유질이 있는 식품으로 식사 중 당 흡수 과정을 늦추어 식후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좋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전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여전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검은 콩을 먹을 수 있으며 단지 적당히 먹고 매일의 식사와 균형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다음 질문은 미역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미역에는 많은 천연 미네랄 특히 갑상선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매일 소량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짜게 먹거나 김치, 생선, 조림, 젓갈 등을 많이 먹는다면 미역을 너무 자주 먹으면 하루 총 염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먹고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말린 표고버섯과 생표고버섯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대답은 둘 다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버섯은 맛이 담백하고 요리하기 쉬우며 말린 버섯은 수분이 제거되어 버섯에 천연 물질이 더 농축되어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것이냐 말린 것이냐가 아니라 버섯을 올바른 방법으로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몸이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 누가 이 3가지 식품을 먹으면 안 되나요?입니다.
표고버섯은 천연 퓨린 함량이 있으므로 통풍 환자는 제한해야 합니다. 검은콩은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하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몸에는 고유한 균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잘못 먹으면 몸이 아주 작은 신호로라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고 자신에게 맞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 식사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섬세한 돌봄이 되도록 말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검은 콩밥 한 그릇 또는 버섯볶음 한 접시처럼 아주 사소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이 각자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9가지 실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안고 살아왔고 그 결과 몸은 진짜 원인을 모른 채 속이 더부룩하고 쑤시고 피곤하고 잠을 깊이 못 자는 느낌을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음식들 속에 몸을 더 가볍게 하고 소화를 더 좋게 하며 머리도 매일 더 맑게 할 수 있는 9가지 황금 조합이 존재합니다. 현대 영양과학은 노년의 몸이 나이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소화 시스템, 혈관, 뼈와 관절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생활 방식과 식습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근육이 세월에 따라 점차 위축될 때 우리가 몸에 넣는 각 음식은 특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몸은 부드럽게 지원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몸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것처럼 검은 콩물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거나 미역을 적절한 재료와 함께 요리하거나 표고버섯을 올바른 방법으로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의 단계로 들어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음식을 요리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단지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가꾸고 삶의 기쁨을 가꾸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그것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 작은 묘목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걸으며 장기간에 쉬시고 아픈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순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 모여 먹는 식사, 자손들과 함께하는 웃음소리,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이른 아침 산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습관에서 내리는 각 올바른 결정은 여러분이 그 순간들을 온전하고 평온하게 계속 즐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며 더 많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분이 여러분이 그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공유가 여러분이 익숙한 3가지 식품인 검은콩, 미역, 표고버섯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배우자, 가족의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장기간의 불편함을 피하고 중년의 몸에 맞는 가볍고 적절한 식사 방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자신을 위한 약속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기 시작합니다. 또는 저는 매주 미역을 올바르게 요리할 것입니다. 처럼 말이죠.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매일의 식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지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나를 돌보기로 선택했고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부드러운 알림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가벼우며 안심으로 가득 채울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나 의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매 평화로운 아침 자선들과의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식습관에서부터 일상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여 몸이 항상 건강하고 정신이 항상 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든 정보는 교육 및 참고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어떤 식단이나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